제 아버지가 김밥집 뒷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습니다. 야구방망이가 옆에 나뒹굴고 있었고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버려져 있었죠. 새벽 1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는 민철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 이건 단순 넘어짐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폭행한 겁니다. 그때 저는 검사 배지를 꺼내며 다짐했죠. 감히 우리 아버지를 건드린 자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그 문신투성이 조폭 박태진이란 놈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자신이 매달 5천만 원씩 보호비를 상납하는 조직의 진짜 보스가 누구인지를.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김밥집 사장이라고 무시하고 폭행한 그 노인이 지역 최대 조직의 은퇴한 전설이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다가 마지막엔 통쾌한 반전으로 가슴을 뻥 뚫어드릴 겁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 이정수가 김밥집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죠. 형광등 아래 낡은 주방에서 63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새벽 방송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밥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차가운 유리창에 닿아 하얗게 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정수는 거친 손으로 김밥 재료를 정리했죠. 관절염이 심해진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이 정도 통증쯤이야 참을만 했습니다. 이정수 혼잣말로 이 나이에 새벽부터 김밥 말기라니.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년간 김밥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낸 자신에게 이 정도의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었으니까요. 한편 인근 노래방에서는 박태진이 술에 취한 채 부하들과 어울리고 있었죠. 32살의 문신투성이 조직폭력배. 팔뚝에 새겨진 용 문신과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번쩍이는 소파에서 그는 부하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박태진 야들아, 내가 이번 달에 걷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알아? 보호비만 3억이야, 3억. 부하 A 형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박태진,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한 달에 쓰는 술값만 해도 김밥집이나 그런 애들 1년 매출이거든. 그런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돈이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권력에 대한 자부심이 아닌 약자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몰랐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를. 운명의 첫 만남은 일주일 전에 시작됐습니다. 늦은 밤 박태진이 술에 취한 채 이정수의 김밥집에 들어왔죠. 김밥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성으로 만드는 김밥이라는 손글씨 액자가 걸려 있었죠. 이정수가 20년간 지켜온 소중한 신념이었습니다. 박태진 술에 취한 상태로 아저씨, 김밥 10줄하고 순대국 하나요. 빨리 해주세요.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태진, 조금만. 그게 얼마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이정수는 조용히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단무지, 우엉, 계란지단을 정성스럽게 넣었죠. 하지만 박태진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정수 손님,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싱싱한 재료로. 박태진, 싱싱한 재료. 웃기네요. 여기가 고급 일식집도 아니고 그냥 빨리 대충 싸주세요. 이정수,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야죠. 박태진, 정성. 아, 진짜 답답하네.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정수. 63세입니다. 박태진, 63세. 그 나이에 김밥이나 말고 있네. 참 안쓰럽다. 이정수의 손이 김밥 재료를 더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정성으로 만들어 온 자신의 김밥을 폄하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손님이니까. 생계를 위해서니까. 일주일 후 그 악연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죠. 박태진이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김밥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죠. 박태진 비틀거리며 아저씨.
또 당신이네요. 이정수, 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박태진 김밥. 아니다, 순대국만 하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저씨. 이정수, 네, 말씀하세요. 박태진 저번에도 느꼈는데 정말 느리게 하시네요. 이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싫어요. 이정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순대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태진의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박태진, 솔직히 말해서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번 와서 먹으면 아저씨가 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친절해요? 이정수. 불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요. 박태진, 없다고요? 저번에도 제가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정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들어줬잖아요. 순대국이 준비되었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었죠. 이정수, 손님, 순대국 나왔습니다. 8,000원입니다. 박태진, 5,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며 여기 5,000원이요. 나머지는 팁으로 주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정수, 죄송합니다만 3,000원이 부족합니다. 박태진, 뭐라고요? 부족하다고요? 이정수, 네, 정확한 가격이. 박태진, 갑자기 격분하며, 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박태진이 가게 밖으로 나간 후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냈습니다. 이정수도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죠. 이정수, 손님, 진정하세요. 그냥 정확한 금액만. 박태진, 진정하라고. 당신 같은 늙은이가 나한테 감히. 그 순간 야구방망이가 이정수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정수가 바닥에 쓰러졌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정수 신음하며 으악. 박태진, 뻔뻔하게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요, 이 늙은이. 박태진은 야구방망이를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정수는 차가운 골목 바닥에서 민철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잃어갔죠. 새벽 2시 병원 응급실. 이민철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검찰청에서 곧바로 달려온 거였죠. 의사, 갈비뼈 3개가 골절되었고 뇌출혈도 약간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건 명백한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입니다. 이민철 폭행당한 거라는 뜻인가요? 의사,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민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에는 20년간 김밥을 말아온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민철 아버지, 누가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이정수 약한 목소리로, 민철아.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이민철, 넘어간다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쳤는데? 이정수, 괜찮다고. 김밥집 하면서 이런 일도 있는 거야. 큰일 아니다. 하지만 이민철은 달랐습니다. 10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온 그였죠. 아버지의 상처를 보는 순간 검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민철 아버지, 이제 더는 참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정수, 민철아, 정말 괜찮다. 내가 검사라고 해서 이런 일에 나서면. 이민철, 아닙니다. 이건 검사 이전에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밤 이민철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가게 CCTV 영상, 병원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10년 검사 경험이 고스란히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이민철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 박태진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이었죠. 이민철 서류를 보며 박태진. 소속 조직이 동방파. 잠깐. 그 조직명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30년 전에 만들어 이끌었던 조직이었거든요. 이민철이 급하게 과거 수사 기록을 확인해봤죠. 이민철, 이건 아버지가 만든 조직이잖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김밥집 사장이라고 무시하며 폭행한 그 박태진이 매달 5천만 원씩 보호비를 상납하는 조직의 창시자가 바로 이정수였던 거죠. 그날 저녁 이민철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민철 아버지, 동방파. 정말 아버지가 만든 조직 맞아요? 이정수, 그거 예전 일이야. 젊을 때 잠깐.
지금은 다 정리하고 김밥집만 하고 있어. 이민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정수 뭐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과거일 뿐이야. 지금은 평범한 김밥집 사장이라고. 이민철은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김밥집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역 최대 조직을 만든 전설적인 보스였던 거죠. 30년 전 은퇴 후 아무에게도 과거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아버지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정수 민철아, 그 시절은 정말 끝난 거야. 나는 그냥 김밥이나 말며 조용히 살고 싶어. 이민철하지만 아버지를 때린 그놈이 아버지가 만든 조직 소속이라니. 이정수 그럼 더욱 조용히 해야지. 옛날 일이 드러나면 안 돼. 며칠 후 박태진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직 간부 태진아, 큰일 났다. 박태진 뭐가 큰일이야? 김밥집 영감 하나 때문에. 간부 그 김밥집 사장이 우리 조직 창시자야. 박태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간부 이정수. 바로 우리 동방파를 만든 이정수 형님이야. 박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늙으니 김밥집이나 하는 주제라고 모독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조직 창시자였던 거죠. 30년간 전설로만 들어왔던 그 이정수 형님이었던 겁니다. 박태진 그럼 내가 형님을 때렸다는 거야? 간부 그렇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상대방 아들이 검사라는 거다. 법정에서의 최종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민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김밥집 사장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박태진의 변호사 이에 있습니다. 과도한 감정 호소입니다. 판사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이민철 피고인이 속한 조직의 창시자가 바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이 우러러봐야 할 어른을 폭행한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태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 피고인 박태진은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박태진 판사님, 제가 판사 약자를 괴롭히고 폭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결 후 박태진이 이정수를 찾아왔습니다. 교도소에 가기 전 마지막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죠. 박태진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이정수 그래도 젊은 친구가. 일어나. 박태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형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정수 옛날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거니까. 몇 개월 후 회복한 이정수는 다시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새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손님 김밥 5줄하고 순대국 하나요. 이정수 네,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태진은 출소 후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직을 떠나 정당한 일을 시작했고 이정수의 김밥집을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했죠. 그리고 매달 안부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태진 이정수에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태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정수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전하게 살고. 박태진 네, 형님 덕분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자를 괴롭힌 자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갱생에서 나오는 법이죠. 끝내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